시작. 안녕하세요. 아무튼 주부입니다. 아무튼 저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주부입니다. 이번 주 책은 시대의 예보. 자, 핵개인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는 이 책을 선택했는데, 저희가 이번 이제 3개월 동안 첫 달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멋진 신세계를 했고, 이번에는 시대 예보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그리고 첫 달에는 그 해를 예상하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한번 이 분기를 채워봤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설명 너무 잘해요. 이번에 또 이분이 또 하고 갸우뚱했다던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니 저는 실망했다고. 왜 실망했는데 이거 누가 그 작가님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 정정해줄 거니까. 해시태그 꼭 부탁드려요. 아니했다고. 네. 아니 또 듣고 언니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싶긴 했는데 처음에 그 트렌드 코리아랑 좀 내용이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거기 그 트렌드 코리아의 일정 그 이제 좀 개인화되고 있다는 그런 세태를 좀 더 깊이 있게 쓰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뭔가 솔루션을 해결안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기대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완벽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를 그게 없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충분히 이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답을 원하는구만. 답을 콕 집어달란 말이야. 이걸 해! 이거 근데 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기상 예보를 하고 날씨를 말해줘도 비가 옵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우산 안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챙겨가고 이게 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우리 각자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만의 방법을 갖고 갈 수 있으니 그거를 막 굳이 뭐 우산을 가져가라 뭐 비옷을 입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에 같아요. 너무 젖어 있어. 그냥 관성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이라 주체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근데 우리 날씨 자존감 예보가 떨어졌어. 맞지도 않아. 근데 비 옵니다 하면서 그냥 나가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예보하니까 생각나는 게 일기예보 자주 봐요? 난 거의 아침마다 봐요. 요즘은 아침마다 좀 보고. 봐요. 거의 안 보고. 나 원래 거의 안 봤어. 사실은 우리 남편이 배를 탔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그 예보를 바다의 보고 있지. 예보를 막 본다는 어. 사실 한 번도 안 봤어. 아, 진짜? 그리고 사실은 요즘 혹시나 동파될까봐 온도를 보는 거지 되게 둔감해요. 아, 진짜? 봐요? 나도 그래. 저도 애들 학교 보내고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위해서는 잘 안 해요. 애들이 학교 가는데 걱정돼서 보는구나. 저는 예전엔 잘 안 봤는데 요즘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획표 보듯이 봐요. 이번 주 날씨, 1, 2주 동안의 날씨가 어떨까? 이게 느껴지는 게 이게 시대가 되게 우리도 지금 그냥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날씨도 지구 환경 그 영향을 받아서 되게 많이 바뀌어. 지금 이번 주 되게 추웠죠. 맞아요. 다음 주 계속 영상이에요. 11도까지 올라가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트남 가기 전에 지금 화났어. 근데 열흘 전에 베트남을 갔어요. 어저께 왔는데 가기 전에 그 혹시나 지금 겨울이니까 수도 얼까봐 기온을 보고 갔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도, 3도 안 얼겠네. 그러니까 영상이 계속 낮 기온은 유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갔었는데 갑자기 오기 2, 3일 전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이분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카톡해서 집에 가서 보일러 켜고 수도물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맞아. 근데 그러게요. 다시 예보로 돌아가서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그냥 겨울이면 춥고 그냥 그 정도 기온이 비슷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너무 그 차가 큰 거예요. 급변하죠. 지금의 우리 시대가 급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그저께 같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핫팩을 붙이고 가. 근데 다음 주에도 아무 생각 없이 핫팩 붙였다가는 저 옷 하나 입어. 그리고 굉장히 귀엽죠. 나가 있는 동안에. 맞아요.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확실히 그래서 줄어들 수 있는 것 이 같아요. 책 또한 날씨 예보를 보고 준비를 하듯이 시대 예보를 보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물론 준비는 선택이에요. 얘기한 것처럼 뭐
내일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지 않고 우산을 갖고 나가도 되고 안 가도 맞으면 되고 하는데 이게 시대는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하루의 생활과 직결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나도 도움 많이 된 것 같아. 꼰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잠깐 책 읽는 기간 동안 아이하고 대화가 되는 상황이 딱 넘어가더라고. 어떻게?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 잠깐만. 부장님 그거 얘기 아니야? 나오면서. 나도 잘 모르지만 그거 같이 탐구하고 맞아. 알아봐 나가자. 본인도 잘 모르는 길로 타인들을 이끌지 말려고 하는 거. 음. 그러니까 그게 딱 와닿아서, 맞아.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지.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 맞지? 그랬더니 네, 엄마 이랬거든. 그럼 난 거야. 잘했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애들한테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처럼. 나는 일찌감치 선언했어. 난 자신이 없다. 같이 알아보자. 공부 열심히 할게, 나도. 역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 사회 문화 유지되는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이게 막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성세대들이 그 아이들의 시대를 따라가는 게 이게 너무 갭이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언해 주기도 뭔가 이상하고 맞지 않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타이틀 쪽에 보면은 지능화와 고령화라는 타이틀이 있고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자면 고속화라고 너무 스피디해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되게 권위적이고 좀 뭔가를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런 쪽의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점점 세상은 바뀌어서 탈권위와 탈인정화로 우리 가자라고 전한 이 책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그게 하거든요. 핵개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큰 조직 안에 있었다면은 나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 바를 그냥 쫓아서 가야 되고 나의 꿈이나 이런 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닌 되게 조밀조밀하게 다 분자화돼서 원자화돼서 다 나눠진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개인의 꿈이나 개인의 그 개성화가 진짜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큰 것들의 인정과 그런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언제든 떨어져 나올 준비를 하고 그만둘 용기를 가져라. 약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 혼자 된다는 약간 그쵸. 하나로 떨어져 나온다는 게 한편은 되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그냥 또 나됨을 또 찾아 나가는 거는 또 굉장히 나한테는 또 그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4 봤을 때도 그 안에서 그게 트렌드인 거지. 정답은 뭐 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고 이런 시대 예보에서 나온 얘기들도 핵개인 시대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말 뭐 더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현재를 사는 우리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읽고 거기에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맞춰가면서 그 안에 또 얘기한 듯이 나다움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나다운 해석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네. 희귀함이 쌓이면 고유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고유성이 진정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유함은 나의 주장이고 진정성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고유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들이 이제 대상들한테 비춰졌을 때, 그랬을 때 내 진정성이 보여지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그 진정성과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지만 거기서 끝내야 할까? 아니면은 그런 나의 고유성을 조금 더 이렇게, 기여한다? 뭐, 사회의 어떤 일들에 나의 꿈을 같이 이렇게 실현시키면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해진다면, 내가 살면서도 내 스스로한테 내 삶이 되게 기쁠 것 같고, 영입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채용 영입하니까, 그러니까 이 송기경 작가의 직업이 스스로 이제 마인드 마이너라 되게 생소한 본인이 개발한 용어인 것 같아. 마인드 마이너란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나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리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은 그게 마인드? 채광한 그치, 듯이, 마이너. 예. 마인크래프트. 마이너 광고. 마인크래프트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그런 해서 마인드 마이너인데 진짜
아, 이 직업이 맞구나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아, 요즘은 그랬던 게 이제 그 배경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끌어온 사람과 이직을 한 사람에게 회사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서 왜 주지? 그러니? 그랬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예요. 월급도 주는데 채용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을 줘? 이랬는데 영입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 그러면 영입해온 사람과 영입해서 오신 분한테 돈을 주는 게 맞구나.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간이 음. 필요한데 그 교육의 시간과 그런 비용과 모든 거를 다 절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은 돌려줄 수 있는 와줘서 부분인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연결성이 나오는 거네요. 내가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그 인재를 맞아. 같이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핵개인이라고 결론은 핵개인이 혼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게 그거랑은 음. 다른 개념. 나도 음. 처음에 핵개인이라 했을 때 개인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됐어요? 핵개인. 조금 네. 저도 처음에 아직- 핵개인이니까 약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라 하면 개인주의가 먼저 약간 생각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개인주의 하면은 이기주의 음, 약간 그치, 그거하고 나만 먼저 매칭돼서 생각하고.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어. 핵개인이란 자기 삶에 대해 주체적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핵개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요. 그냥 개인과 핵개인을 약간 나는 조금 내 나름대로 정의를 다르게 했다면 하는 게 뭐냐면 그 핵이라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냥 개인은 약간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시대 흐름에 막 움직이는 거라면 핵개인은 나름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나를 중심으로 오히려 사방에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왜 원자들 핵을 중심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게 언제든 와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한번 결속을 했다. 이게 영원하다가 아니라 언제든 와해돼서 다른 곳으로 이끌림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볍지만 그 스스로는 굉장히 뭔가 주도성이나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홀로 남아 있어도 외롭거나 이렇지가 않은 이게 되게 완성된 개인을 말하는 그런 거. 지금 핵이라는 게 어쨌든 나의 주체성과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쨌든 내가 나를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청찰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주의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조금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기 혼자 사니까. 그런데 핵개인이라면 우선 본인도 인간이잖아요. 나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홀로 서서 우뚝 서서 그리고 나하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였던 것 같아. 그냥 갖고 있는 내 생각의 그 가치와 그냥 연결이 돼서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되게 쉽게. 그렇지. 음. 그렇지 하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한번 효도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자 몇째신가요? 자 첫째 손 들어봐. 첫 달. 오, 맞네. 근데 얘도 언니도 첫 거의 첫 딸이잖아. 딸이잖아 언니. 네. 제가 눈치 보고 있었어. 음. 저는 둘째지만 나만 막내야? 막내야? 둘째지만 막내지. 아, 둘이니까. 언니가 있구나. 그러면 또 남편 쪽으로 봤을 때는 남편 장남. 나도 나도 장난. 나도 장남. 장남. 아, 오. 저는 그 효도 부분에서 우리 세대가 미정산 세대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분들에게는 또 뭐 다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도는 아니지만 갚아야 될 게 뭔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아래 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지만 걔네들도 맞아. 하고 싶지 않을 테고 할 생각도 아예 뭐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을 테니까 우리는 못 받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게 받으려고 하지 업보다. 말고. 효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세대라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끊자 할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끊자? 뭘 끊자? 부모 세대랑 끊자? 효도 그러니까 끊자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예의. 넘지 말자. 그러니까 좀 각자 하고 그러자라는 게 있을 것 같고 한데 나는 이 부분 읽으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그 서로 납득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야지 나만 일방적으로 그냥 각자 합시다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통도 하고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좀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윗세대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살아온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시대의 그 흐름이 길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도 뭐 전쟁 시기를 겪었고 그 산업화 이렇게 막 발달되는 그 시기를 겪었고 되게 힘든 시기를 되게 오래 겪으면서 지금의 현대에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맞아. 발전된 그 시기부터 더 발전된 지금에 와 있는데 그 전 세대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든 시기에 그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막 얘기를 한들 먹히지도 않고 될 수도 없잖아요. 먹히지도 않고 또 부모를 떠나서 우리 세대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채가 사실 나는 있어.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 뭐 어르신들 떠나서 그냥 우리 세대보다 윗세대들이 뭐 어쨌거나 열심히 하고 그들의 삶을 희생해서 이렇게까지 온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감사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강요하면 싫어.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는 마. 그치. 왜냐면 나도 알아서 하니까. 중요하니까 나의 삶도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키워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아는데, 내 부모가 만약에 나한테,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래라 해야지 저래라. 이러면 나 진짜 삐딱선 탔었어. 그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텐데. 그러니까 강요하면 그거를 약간 나도 알고 그치. 그렇게 할 건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청개구리 튀어나오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거 같은 거지. 그런데 사실은 나는 우리 집 원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약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옛날에는 모르고 뭐 막 이렇게 역시 내가 잘나서 막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아빠가 계속 일을 하거든요. 요번에는 진짜로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 눈가가 촉촉해지네. 70 노인이 저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일을 놓으면 자식한테 폐가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게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내 안에서 내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신전심이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오고 가야 이게 효도 의무가 아닌 기꺼이 하는 일이 되는데 이게 당연히 받아야지.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야지. 막 이렇게 약간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되게 하기 싫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세대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윗세대와 계속 소통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게 지금 점점 고령 인구들이 늘고 있고 태어나는 인구들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서 점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가는 시점에서 아무리 이 과학이 많이 발달돼도 그런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국한된다면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하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어른들은 되게 변화에 완전 최적화됐기 때문에 지금 막 키오스크가 지금 아직 어렵지만 결국에 나는 이분들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게 효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서로를 위해 한 걸음씩 더 나가가는 길이 되고 이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그 어르신들 막 못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과 나 못해 하는 자기에 대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중요한 거는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식들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걸 계속 뭔가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내가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끈끈하게 이어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급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첨단화된 그런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익히지 못하고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엄마가 수영 수업을 듣고 싶어. 복지센터에서. 그런데 그걸 들으려고 하면 온라인에서 진짜 대기 타가지고 그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클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 고모 또 주택 청약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청약도 온라인으로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다 도와드렸는데 자식이 없으면 젊은 사람이 없으면은 수영도 못 가고 집 신청도 못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 노인까지 6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게 바뀔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인 안전망과 체계가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부모님 세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도 노인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늙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어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사람 분명히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을 닫고 고립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주체성을 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어른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현행화라는 키워드가 되게 와닿았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안 한다, 문 닫지 말고 새로운 기술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도. 근데 약간 이게 AI 부분은 직업적으로 얘기가 되면 사실 우리 이제 가정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 AI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돌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더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런 요양 이렇게 돌봐주 간병인 같은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힘듦이 자꾸만 나와. 근데 그치, 사람이니까. 로봇은 그런 부분을 자기가 그냥 해내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계속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예쁜 말을 계속 할 수 있고. 애들도 그렇지만 나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게 너도 네 살 길이 막막하지만 나도 앞으로 60평생 사는 게 너무 막막해. 진짜 너는 나도 건강이라도 막- 하지 젊고. 맞아, 나도 막막. 그걸 근데 맞아. 예쁘게 또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 왜 그때 좀 더 신경 써주지 않았어? 야, 그럴 정신이 어딨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가 좀 편해졌잖아요. 맞아.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애들한테 써서 우리 그것 좀 덜 해야지 애들이 잘 성장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넣어야지 이게 우리 내면으로 향할 방향을 바꿔야지 우리의 앞으로의 뭐 60년, 70년 뭐 그게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한번 따졌다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는 그때 왜 부처님 머리 했냐고 내 나이였더라고 나보다 젊었었어 40대 초반 그때 다 보고 있잖아. 근데 이제 트렌디한 거. 그게 예뻤어? 그게 유행이었어? 그랬더니 그게 예뻐서 유행이 아니고 생활형 머리였던 그치, 거야. 그래. 너무 편하고 감고 그치. 빗으면 그거랑 그 신발 고무 슬리퍼 옛날 기억나? 그치. 보라색 맞아. 아, 약간 이렇게 굽 있는 때 어, 바지에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활하기에 편한 편했어. 먹고 살기에 급급했죠. 나는 머리카락에서 내가 한 40대 바라볼 때 나는 이제 머리를 기르면 내 흉내 나이에 안 보여서.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때 한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머리카락이 버텨줄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긴 머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 송기령 작가도 얘기했는데 이게 나이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긴 하지만 오지 마. 신체적인 나이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에 비하면 우린 굉장히 젊은 거야. 맞죠. 옛날에 60대 환가 엄청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들은 이미 80, 지금으로 봤을 땐 80의 비주얼이야. 우리의 이 비주얼은 그 세대들이 봤을 땐 30대의 비주얼이 있어. 30대 맞아. 아닐걸. 20 20대일걸. 굉장히 머리에. 그 부분도 재밌었어. 요즘 연예인들이 유튜버 채널 운영 되게 많이 하잖아. 맞아요. 굳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그걸로 벌이가 된다고. 이것도 핵개인 시대의 하나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걔도 채널 한대? 뭐 이런 식으로 듣다가 여기 이걸 보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있잖아. 약간 요거랑 여기랑 가는 거.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에 유튜버도 많아지고 블로거도 많아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 서로 글쓰기 얘기가 나왔었잖아. 서로 그러면서 서로 잠깐 연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근근히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품앗이의 있었잖아. 다른 품앗이도 형태. 같이 한다는 얘기도. 근데 이게 나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근근히 먹고 살다가 거기서 더 열심히 해서 파서 좀 그 옆 상위에 들어가는 사람 표현을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근데 못할 거야. 이 생각이 좀 들면서 나는 근근히 살고 있고 근근히 살 거야. 나는 그게 좀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나는 내리긴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시대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 온전한 가정생활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야. 과학자들도 그렇고 예술하는 맞아.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 그 세계에 걸친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분들의 희생으로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간 그런 걸로 혜택을 받고 그 베이스 위에서 또 근근하게 먹고 사는 거지. 거기서 얘기하는 그 근근이라는 거는 어쨌든 엄청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 같아요. 워낙 세분화되고 그 진짜 뭐 그분 여기서 나오는 건 진짜 그 동네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것 같은데 워낙 뭐 다양화돼 있고 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내 욕구, 내 그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근근히 그 정도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근근히 살면 어떠세요? 근근히 살면?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근이라는 것도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기준이 다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성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을 때 계속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아. 그냥 다른 뭔가에 그 내가 다른 걸 하면서 얻는 만족감으로 정말 그게 충족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면에 또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뭐 재물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충족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사 먹고 뭐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내가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욕구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욕구 부분에서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또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망 좋은 데 가서 스테이크 써느니 내가 집에서 소고기 사다 구워서 스테이크 먹으면 이게 행복한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스테이크는 썰지만 가족하고 화합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집에서 고기 구워서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고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삶이 근근한 삶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타자화를 멈추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계속 비교하는 거. 쟤는 저기서 저걸 그치. 먹는데 나는 이렇게 먹는 게 비교를 하는 순간 행복함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떨쳐버리고 그냥 내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믿으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다. 그게 그런 참 근데 거지. 성향에 따라 저는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나만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주변을 많이 보면 그거에 시선에 되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남들의 그런 거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뭐 하는지도 굉장히 살펴요. 그러면은 조금 뭐 부러움도 생기고 그렇게 진짜 살기가 좀 일단 뭔가 무리의 중간치를 가고 싶은 마음이 평균이 되고 있어요. 싶은 거야?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안정적이고 싶은 거잖아. 튀지 않고 모든 무리에서 그냥 중간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삶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담돼. 그런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완전 그냥 삶의 이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가장 변화가 많을 사람이네. 그치? 앞으로. 그게 그 앞이 뭐 1, 20년인지 100년, 200년 후인지 그건 알 수 없죠.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는 책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읽고서 얘기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이러잖아요. 뭔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사고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 읽는 시간에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 우울해지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몸짱에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행 또 갔네. 근데 나는 막 맨날 애들이랑 방학인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애들이랑 싸우고 있어. 성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블로그나 인스타 이런 거 보면 그럼 돈이 많나? 맨날 해외여행 가고 맨날 어디 좋은 데 가서 막 뭘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진짜 집중해서 봐야 돼. 나는 정말 여행할 때 행복한가? 아닐 수 있어. 난 집에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내 가치를 내가 찾아야 해서 사진 찍어야겠다.
표정이 너무. 흔들리지 않는 핵을 만들어야 돼. 핵개인.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핵개인. 근데 그게 어렵긴 한 거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바라고, 맞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게 1번이야. 나에게 세워진 딱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 시대를 살려면 그게 1번이야. 근데 그걸 우리 찾아가는 이전 거죠. 시대는 그거에 대한 초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작가가 정말 예리하고 잘 뽑아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도 참 잘 뽑았어. 그러니까. 시대 예보와 핵개인의 시대 그리고 이 안의 내용도 되게 잘 뽑았어. 저 되게 아, 틀을 머리 묶은 벗어났다. 남자 마음에 들고. 뭐라고? 머리 묶어. 이 사람 남자치고 잘 어울리더라, 긴 머리. 어저께 말레이시아.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해. 어, 바지 아, 쫙 끼는 말하는 맞아, 맞아. 스타일도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 맞아. 딱 떨어지게 어. 정말 명쾌하게 얘기를 맞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되게 좋아해. 오래전부터 좋아해. 아, 그랬구나. 음. 근데 이 난 사람이 첫방인데.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음. 약간 심리학이나 약간 철학 이쪽인 줄 알았는데 공학 이과생이더라고. 컴퓨터 공학 전공에 전공을 역시 능력한 사람. 과학하는구나. 어. 근데 이제 그런 이과적인 성향에 이제 되게 인문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더 좋은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뭐 그랬겠지 이러고 흘려듣지 않고 다 흡수해가지고 내재화 자기 걸로 잘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는 내 분야 외의 거는 이렇게 그치. 흘리거나 내가 더 잘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들어보면 누군가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전제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예리하게 분석해가지고 결국은 되게 따뜻한 얘기를 해준단 맞아. 말이야. 마무리는 그러니까 길라잡이가 되어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맞아. 되게 힘을 주는 얘기들. 그래서 사실은 솔루션이 없는 거지. 그 대신에 따뜻하잖아. 따뜻한 깨달음과 어떤 그 성긴 연대와 개인의 주체적인 개인이 음. 살아남는다. 나는 음. 그 얘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치. 그 좋은 개인이 되면 그 개인의 핵을 중심으로 좋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연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개인이 돼서 내가 만족하면은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맞아. 생기는 거고. 그 기여하고 그 기여에 누군가는 같이 응하고 이러면서 또 좋은 사회가 되고. 그런 무리가 생기고 이게 또 파장을 이뤄 나가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따뜻했어. 되게 좀 시대에 대해서 예리해서 짚어주는 게 덜컹덜컹하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런 거는 걱정되지만 결국에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핵개인으로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책 한 권으로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핵개인화돼서 모두 다 알찬 핵들을 하나씩 갖고 또 20년 후에 다시 모여 이 시간을 다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에. 당신의 핵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다음에 봐요. 안녕.